안녕하세요. 소니 프로덕트 매니저 고재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메라 RX100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RX100 마크 5의 셔터 소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카메라 소니 RX100 마크 5.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소니 RX100 마크 5.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봤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에 이어서 오자빙의 토론 이철희 부본장, 조용기 대변인, 이용주 단장님, 진수희 본부장, 이정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자, 2부 마지막 순서에서 5번 후보가 1번 후보를 향한 질문 하다 말았는데. 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불립니다. 네, 그것까지 하고 답변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 강력한 개혁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민주당 독자적인 50% 이상의 득표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홍준표 후보를 얼만큼 더 누르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산해서 훨씬 더 많은 득표를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표론 조장이라는 것은 홍반장 누르는데 별로 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강하게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불완전한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대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40.3%로 당선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의 어떤 개혁성이 흔들리거나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혁의 파일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홍반장을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누르고 갈 거냐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이 대한민국 개혁의 전진에 이로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스트롱맨이라고 해주세요. 잘습니다. 신부님이 홍반장 스트롱맨 이 꺾는데 왜 합산을 하는데 민주당, 정의당만 합니까? 저희 국민당까지 포함해서 합산을 해주셔야 맞죠. 줄을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1번 그거는 제가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예, 제인입니다. 다 하나씩 답변 드리면 좋겠는데 우선 우리 스트롱맨의 질문. 보수개멸. 보수개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극우 보수의 괴멸을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보수 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친박 좌파 청산 척결 아닙니까? 그죠?
뭐 극자 세력 척결해야 된다는 얘기 다 하잖아요. 극자 세력은 척결해야 되고 극우 세력은 괴멸시키면 안 됩니까? 전 당연히 괴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말아먹었던 세력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못 쓴다? 그건 아니죠. 극우 세력, 극우 보수와 보수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극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극우 없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괴멸시킬 대상이 없어지는 거니까 지뢰 뭐 발이 저려서 마치 우리를 겨냥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전혀 뭐 신경 쓸 일 없는 거라고 보고요. 장기 집권 얘기했는데 장기 집권은 그 당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서 20년 집권하든 30년 집권하든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스웨덴 복지국가도요. 45년인가 장기 집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문제시하지 않느냐.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그 시비 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집권해 보겠다는 건데 그런 얘기도 못할 거면 이게 무슨 엄혹한 유신시대도 아닌데 왜 그런 말 자체가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평가를 신다고 얘기하는데 평가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세월호 얘기하면 세월호 진상규명하자는 쪽을 적으로 규정하고 메르스 얘기하면 메르스 갖고 뭔가 좀 대응이 부실하다 그러면 또 적으로 대응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도 적으로 규정하고 반대 세력 이꼬로 적이고 종북이고 이렇게 규정한 게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또다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 특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지지율은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80% 찬성하고 20%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20%가 탄핵까지 갈 산이 아니라고 본 거지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여론은 거의 전 100%라고 봐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들 문제. 보수개혁 그리고 아들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실명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선거인데 아직까지 이런 거에 매달려 가지고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이고요. 어지간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납이 안 되면 두고두고 어차피 뭐 정당이라는 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금방 없어질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조곤조곤 팩트를 가지고 문제제기하면 전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실체도 없는 인터뷰 하나 들고 와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자기 실명을 걸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 사실관계는 너무 분명해진 거 아닌가요? 사표론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좀 하소연드리고 싶은 건 이럽니다. 사표론이라는 말은 좀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섭섭하고 억울해 하실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면 저는 심정적으로 좀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뭐 마치 나라가 친북 좌파가 집권해서 장기 집권해서 나라를 말아먹은 것처럼 지금 상황을 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해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옳은 것이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게 국민 여론이라는 걸 보여주면 저희가 50% 이상 득표하고 또 심상정 후보가 또 지금보다 더 득표를 하면 훨씬 덩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다. 심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사표라는 것은 좋은 언어가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울까요? 하나만 다음 순서로 협조를 해요. 일단 1번 변호를 하고요. 예. 부족한 것에서 한 번씩 더 날려주시고 그리고 3번 후보가 받는 것으로. 예. 제 스트롱맨입니다. 자, 극우 극좌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극우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이런 것들 인종주의나 이런 것들을 극우라고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의 일정 부분의 국정 운영에 실정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청산되고 괴멸돼야 될 이런 식으로 극우라고 하는 이거에 동의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니, 북한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의 얘기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극좌는 이거예요. 북한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정권인데 그 북한 정권에 종북하는 그리고 친북하는 이런 저기는 극좌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대착오적인 극좌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즘을 보통 극좌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사에서 실패했었기 때문에. 반박할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분명한 거는 극좌는 있지만 극우는 없다. 근데 없는 저기를 상대로 해서 괴멸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장기 집권 얘기도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선거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건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보수를 괴멸시켜가지고 장기 집권하겠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발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그 재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뭐 철옹성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뭐 얘기할 사실은 필요도 없는데 진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극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극우가 있죠. 우선 스스로를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극우라고 봅니다. 스트롱맨이라는 게 제가 딕테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서구 영어 문법으로 치면 이게 독재자예요. 어떻게 버젓이 나는 스트롱맨이다. 나는 독재자다. 이런 용어를 씁니까? 자,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예를 들면 않았다고. 아니, 그럼 얘기하잖아요. 뜻을 단어를 바꿔야죠. 아니, 본래의 뜻이잖아요. 그런 정치학계 일부에서 쓰는 스트롱맨이 아니라. 정치학계는 스트롱맨 그냥 안 써요. 아니, 정치학에서 왜 없어요? 제가 정치학 그래도 박사과정 수료자입니다. 아니, 저도 정치학 전공했어요. 중재를 좀 할게요. 저도 정치학 전공했다. 정치학 어디에 스트롱맨이 있습니까? 중재하는 한 말씀. 스트롱맨을 독재자로 쓰여지는 게 정치학적인 일부의 적인 거고 본래의 뜻은 그냥 그대로 강한 사람이죠. 본래의 뜻으로 얘기를 지금 영문학과 교수님한테 네, 승인인데요. 예. 우리 친북하고 좌파는 좀 구분해서 저는 뭐 제 좌파가 말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마치 좌 쪽에 있는 분들은 다 친북으로 그냥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매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아니 항상 친북 좌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매도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좌파 말씀. 중에 친북 그러니까 좌파를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도 이 보수 진영에서 북한 관련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그 얘기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는 저는 그것도 옳지 않고요. 이런 식의 토론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더 불신하게 만드는 극혐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찰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극우 보수 개멸론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뜻이 우리나라에도 극우 보수 세력이 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정치 행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공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그 정도의 취지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용어를 괴멸이라는 말을 쓰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말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극우 보수조차도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정당을 꾸리거나 정치 세력으로 뭐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게 아닌가. 그래도 극우 보수라 하더라도 괴멸의 대상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게 헌법 정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극우든 극자든 뭐 인신을 어떻게 공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개 극우와 극자 세력은 변방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보수 진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저기가 지금 저 4번이 아니라 네. 이따 4번 되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3번 이제 해주세요. 3번이 한 후보를 지목해서 만약에 아니 지금 어차피 좀 전에 이제 우리 1번입니까? 3번도 역시? 아니 나왔던 공격이 집중되는 거 보니까 골든크로스로 멀었어. 좀 전에 그 답변을 하셔서 아까 문준용 이야기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네. 예. 방금 이제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 말씀하셨어요. 이미 해명했다고. 근데 이미 해명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문재인 후보님께서 방송에 나와서도 물어보면 그 이미 해명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데 뭐 물론 주장하는 저희들이나 받아들이는 민주당이 다르겠지만 국민들은 아직은 다수는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명쾌하지 않다.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들까지 나와서 돕는데 왜 안 돕냐. 뭐냐. 문준용 씨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와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제3자 필요 없이 문준용 씨 와서 사실 전원관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아들이 어쨌든 아들의 입으로 아버지가 원서 내라고 했으면 말이 나왔다 한다면은 없으면은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내 그런 적 없다 딱 말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국민의당이 그 의혹 그리고 증언까지 냈던 진짜 본심인 겁니다. 자, 아들 문제 한 번 더 해주시고 아들 문제 여기까지만 하죠.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 뭐 다른 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나와서 돕지 않느냐. 그거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냐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잖아요. 아들도. 그럼 자기 선택이죠. 제가 듣기로 문준용이라는 친구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 선거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성원하고 본인은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이게 다시 의혹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는 거는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이용주 의원한테 역으로 묻고 아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그럼 믿으실 겁니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선거를 눈앞에 있긴 합니다만 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국민의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도 익명을 통해서 그렇다더라는 카드라 통신 아닙니까? 팩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대답하는 쪽에다가 책임을 물으면 어떡합니까? 막말 내서 언론의 평가 오늘 제가 여기 오다가 라디오 들었는데 어떤 라디오의 기자가 그러더만 결정적인 팩트 제시도 하지 않고 공세를 피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내놓으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 해명할 거 아닙니까? 아니 통상적인 찰스입니다. 통상적인 이런 공방에 있어서 관련자가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언론사에 제공을 동의한 거 이상으로 한 적이 있나요? 꼭 자기 다 실명 밝혀서 했나요? 우리는 우리 쪽에 문준영 씨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학 갔던 사람이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실명으로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익명으로 그렇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 말을 믿을까요? 자, 답변을 했던 사람과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같은 기준으로 했었나요? 예전에도?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가 내부 고발이라든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JT 여러 차례 다른 예부 조력자로 제기를 했었어요. 실명도 공개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무수한 문자 폭탄들 날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증언 못하겠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와 같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고발했잖아요.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원 나올 겁니다. 이후에 법정에서 다루는 걸로. 아니 원래 3번이 일본 하면 다른 사람도 일본에 대해서 일본 거 아니겠어요? 일본에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또 다른 거? 이거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이거 한 가지만 하죠. 왜냐하면 아들 문제 한 단일 이슈로 너무 길게 가는 근데 이제 뭐 같은 맥락이에요. 아들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SBS의 세월호 뭐 이용 관련한 의혹 보도도 그렇고 이런 거예요. 왜 국민의당에서 보니까 정리 잘했대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응시원서 접수 기한은 어떻고 졸업증명서는 어떻고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제시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다. 의혹 제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뭔 얘기만 나오면 가짜 뉴스래요. 아니 해수부 SBS 보도도 그래요. 해수부의 현직 공무원 그것도 언론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명백한 증인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SBS 문제와 그러니까 포함하여 증인이야. 그러면 아니 그 고용태 그가 이번이 너무 많이 발언 그러니까 오늘 시간 쓰셨어요. 자유한국당이. 아니 그 고용태 그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현직 공무원이 하는 얘기도 가짜 뉴스다면 나중에 이런 분들이 집권하면 자기들끼리 열광하고 이번은 발언 시간을 넘어있어요. 조정해 주세요. 자 답변 드릴게요. 현직 공무원의 한 말을 왜 안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공무원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갖고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해수부 장관이 누구죠? 누가 임명했죠?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들어보세요. 아니 해수부 7급 공무원은 부처 이기주의에서 자유롭고 임명해도 얘기 들어보세요. 배신하는 사람 많아요. 7급 공무원은 얘기 들어보세요. 7급 공무원은 정의의 사도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부처 이기주의의 포로입니까? 조사해보자 이거. 그러니까. 조사 다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해수부 조사가 아니라 국회 차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갖고 했다고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왜 그건 안 믿으세요? 자, 국회 차원 왜 앞에 말만 이거예요. 그거 하더니 어떤 압력이 가해졌는데 SBS가 공중파가 5분 30초간 사고하는 거 이런 거 봤어요? 나 대한민국에서 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죠. 대단한 압력이 가해졌으면 그랬는가 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저희는요. 저희가 집권하면 8시 뉴스 없애겠다는 식의 그렇게 협박 안 합니다. 그게 언론 탄압이죠. 그게 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법 있는 절차에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법입니까? 법 어디에 뉴스 없애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 절차에 없으면 못하는 거죠. 아이고 못하는 얘기를 왜 합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대선 후보가 막 지르는 거예요? 적어도 촛불의 힘으로 하겠다. 횃불로 불태우겠다고 그러면 SBS 거는 여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트롱맨은 독재자 외에도 뜻이 있는 걸로 잘 알아요. 차력사라고. 차력사에도 뜻입니다. 순민인데요. 자, 저기 이번 당 스트롱맨은 이제 발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언 총량제를 넘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좀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예.
저는 그 스트롱맨에게 질문 아닙니다. 왜 질문해봤자 뭐 뻔한 답변 내지 뻔뻔한 답변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하실 때문에 제가 그냥 좀 지적을 몇 가지 좀 하려고 해요. 예. 최근에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있었던 그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시키고 또 친박 중에 그 징계 당원권 정지됐던 친박들 해제하고 이게 후보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민주적인 공당이라면 다 이런 것들 복당이든 징계 해제든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후보의 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제왕적 후보가 있는 이 당은 정말 제가 보기에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아까 계속 법치 법 얘기하시는데 스트롱맨께서 저는 이 당 내의 어떤 법적 절차도 못 지키면서 이 한 국가를 운영하는 법치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자격이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런 식의 복당이나 무원칙하고 명분 없는 복당이나 징계 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진짜 안 좋은 없어져야 될 이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보고요. 이걸 얘기하면서 보수 대통합 결집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무 명분 없는 그냥 야합이고 뒷거래일 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친박에 엎혀져서 대선은 뭐 당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홍준표 후보는 대선 이후에 이 친박들하고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당권 투쟁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고요.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번에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 정말 좀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워할 후보 이런 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무능한 후보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 선택하시면 또다시 후회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질문이 아니라 주장으로 끝내시는 거죠. 예. 저는 지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럼 15초 이내에 15초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 재고 있을게요. 당원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거다. 다 동의하느냐를 떠났어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괴멸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아까도 쓰셨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데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저렇게 공격을 해도 보수 우파 쪽에 먹히지 않는 이유는 다 누렸던 분들입니다. 저는 MB 때도 못 누렸고 저 같은 사람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공천 안 주려고 못 누렸던 하겠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당을 지키고 있고 다 누렸던 사람들이 나가서 혼자 자기들만 깨끗한 척하는 이것 때문에 안 먹히는 거예요. 4번이 주도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답변하셔도 돼요. 여기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 뭘 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아십니다. 어느 국민들이요? 일부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요? 바른정당에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의 경력만 한번 훑어봐도 뭘 누렸는지 다 알 수 있죠. 뭐. 자, 이제 그만하시죠. 자, 5번이요. 예, 5번까지 하면 시간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러면. 아니, 저는 이번 대선에 정말 아무 말 대잔치에 뭐 최고봉을 찍었다고나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북한에 나라 갖다 바친다. 이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최순실한테 나라 갖다 바친 사람들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뭘 갖다 바친다는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그 4월 20일 날 한 토론회에서 그 자유한국당 김진 고문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새누리당이고 친박정당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께서 친박들 징계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친박, 진박 뭐 다 불러들이고 공인해제 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은 결국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찰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찰스에게. 네. 저는 아니요. 답변 드리고 싶잖아요. 하시지 마세요. 그럼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니 이건 제 주장입니다. 예, 찰스 질문 드리면은 저는 가끔씩 찰스가 이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을 밝힐 때마다 도대체 이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은 연정 대상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도 포함시키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은 유승민, 심상정하고 같이 하겠다. 또 이 얘기를 하시고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문재인만 아니면 되는 잡탕정부 이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사실 다음 정부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확고한 촛불 민심을 수렴하는 개혁정부의 어떤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상이라고 보는데. 전 시간 관계상 3번 후보 공격받다가 끝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거의. 자, 네, 아무튼 답변해 그 주시고. 잡탕정부 네. 구상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잡탕정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이런 거죠. 예, 많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5분의 3 만들어야 됩니다. 5분의 3 만들지 못하면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5분의 3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민주당도, 때로는 국민당도, 때로는 정의당도, 바른정당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찬성했던 사람은? 찬성했던 사람 중에 일부 우리가 갖고자 하는 통합정부 이념에 동의한다 하면 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잡탕정부라는 말에는 모든 정파를 아울러서 개혁적인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에 잡탕정부를 포기하고 만약에 그런 과반표를 받아들여 포기한다 한다면은 2분의 1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법에 있는 헌법에 있는 5분의 3을 맞추자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질문하는 시간입니까? 2번 후보한테 하나 정도 질문할 수. 3번 후보. 예, 제인입니다. 3번 후보가 받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뚜벅이 요새 제가 이번에 광주도 가보고요. 포항도 가보고 구미도 가봤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진작에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워들 하던데 근데 모범 국민소로 들어갔는데 메시지는 여전히 옛날 거더만요. 계속 반문 패권주의 외치고 나라 분열된다고 외치는데 얘기 들어보면 결국 이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후진기어 놓고 앞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석으로 들어가서면 메시지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원래 제 질문 시간인데 맞아 그 아까 연정 관련해서 얘기하신 부분 연정이라는 거는 사람 하나하나를 빼앗가지고 구성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 간의 공동의 이해와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게 연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그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개별적인 인사와 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구성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니까요. 그런 방식은. 자유한국당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금방 이 당에 있다가 금방 자당 갔다 다시 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걷어들이세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들면 또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또 나오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뚜벅이 유세 맞습니다. 몸은 국민 속으로 있는데 말은 이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후진기어 놓고 어떻게 앞으로 가냐 이거죠.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때로는 후진기어로 조종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봐요. 명확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뒤로 돌아서 질주할 수 있어. 명확한 건 이거예요. 명확한 이거예요. 후진기어라는 걸 인정하시는군요. 명확한 건 이거예요. 친문 패권 세력이라는 주장 후진기어 아닙니다. 정기어 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친문 패권 세력이 집권에서는 옳지 않다. 이거는 후진기어가 아니고 정기어 제대로 놓고 가고 있는 거다. 지금 3당이 되면 어쩌면 4당, 5당으로 밟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여러 번 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짧게 해주세요. 한 20초 정도씩. 내일 투표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 주십시오. 예, 제인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처럼요. 본인이 막 불지르고 다니면서 불조심하자 이렇게 외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후보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박또박 자기 얘기하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지 준비된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탄핵을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그 선택을 문재인 후보에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롱맨의 얘기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당 800원 받던 임시직 야간 경비원의 아들이 고리사체에 머리채를 끌려다니던 까막눈 어머니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최초로 서민정부를 세웁시다. 내일 새날 새 대통령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찰습니다. 예.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치 분야에서 대통합 필요합니다. 예, 국민 편가르게 하는 친문 세력 그리고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희 다른 나라에서 많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에게 젊은 생각, 더 나은 생각, 미래를 가진 지도자에게 국가를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3번 안철수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권 교체에 열망이 강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바꾸는가가 중요하고 제대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박근혜가 싫어 문재인 찍고 문재인이 싫어 안철수 찍고 안철수 싫어서 홍준표 찍는 이런 식의 선택은 또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요. 정말 이제는 능력 있는 대통령, 개혁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대통령, 그다음에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정말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제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 정말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진짜 대통령의 모습 보여드릴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신불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 토론에 심상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반대에 갇혀 있었겠죠. 농민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국민 아닌 국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자들의 삶은 또다시 정치판에 액세서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14명의 남성 후보들 속에서 박근혜의 실패가 여성의 실패로 오인되었을 것입니다. 심상정에게 투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 정치가 외면했던 서럽고 외롭고 억울한 사람들의 비명 같은 투표입니다. 심상정에게 투표해야 우리의 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심상정은 여러분을 위로하며 껴안아 드렸습니다. 이제 심상정을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투표로 정치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껴안고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조연설인데 거의? 일주일 후 월요일 날 오자토를 한 번 더 할까요? 결과를 들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약속을. 결과 봐서. 지금까지 이철희, 정용기, 이용주, 진수희, 이정미 5분 감사합니다. 오자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대선 전국이라 뉴스가 정신없이 들어갑니다. 이제 단 하루 남았으니 잠시 숨을 고르고 이번 대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뉴스공장의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볼까 합니다. 제가 뉴스공장을 시작한 것이 작년 9월 26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게이트가 막 열리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뉴스공장의 시선으로 되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혹입니까? 오늘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미르재단이 사무실을 2년 전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 작업에 들어간 거고요. 이승철 부회장이 밝힌 시점과 분명히 다르죠. 최순실 씨 사건, 미르재단 이야기. 이걸 사실 수면 위로 최초로 끌어올리신 분입니다. 2014년에. 그죠?
사실 두려운 일이죠. 네. 권력의 실세를 상대로 그때까지는 게이트를 판다는 것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이 최순실 씨 이제 딸 문제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처음으로 진상을 규명을 했죠.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신 분 맞습니다. 수면 위로 끌어올린 당사자죠. 그때는 두렵고 외로웠죠. 뉴스공장은 첫 방송 첫 시간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지금이야 그리고 그 이후 많은 언론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중요하게 다뤘지만 그때는 사실 왜 최순실 게이트만 하냐는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내부자들 첫 시간 첫 멘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 첫 회가 최순실 정유라 승마 이야기를 처음으로 끌어낸 분이었죠. 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 JTBC 네. 이 진정한 단독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단독이 나왔습니다. 네, 모든 언론이 다 받아쓴 네.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서 일부 수정한 사실이 최 씨의 컴퓨터 파일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연설문을 만약에 직접 먼저 보고 네. 그리고 그걸 수정했다고 하면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최순실 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까지 그리고 온 국토가 들썩이게 여러분의 함성 소리 듣도록 지난 주말에 이제 광화문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야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었는데 더 이상 저분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에는 많이 부족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님께서 먼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처음 나와봤는데 40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살 사회니까 시민 교육에 이보다 더 좋을 게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도 흔쾌히 같이 나왔고요. 이제 아이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은 게 더 컸어요. 이렇게 참여하는 게 시민이다. 예.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발 저희와의 연을 이제 그만 끊어주십시오. 이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일입니다. JTBC 태블릿 보도 최순실 게이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임팩트가 큰 보도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자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잘못 대응한 것이 이 보도에 이은 1차 담화였죠. 예. 1차 담화를 제가 그래서 정치적 자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만회하지 못하고 네, 파멸까지 갔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어.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의원님.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11월 조윤선 정의 다시 묻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탄핵 디데이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최소 33명의 찬성표가 확보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방금 들으신 것은 탄핵 순간을 TV로 지켜보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터져나온 학생들의 함성입니다. 이번 사태로 얻게 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대의 기억입니다. 스스로 정치적 시비를 따지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대상이 대통령일지라도 스스로 광장으로 나와 주장하고 행동해서 마침내 권력을 이기는 집단 기억. 이 기억은 훗날 이들 세대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가 될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국민이 원한다면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 노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불살라서. 보도입니다. 아, 예.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승천한 백마님께 주인이 되어 치명산의 정기를 받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거목이 허라 단군의 자손 반기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 정보기관을 능숙하게 통제하고 법률적으로도 해박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때 구속된 것이 이후 탄핵 국면의 대응을 철저히 실패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뤄봤고요.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의 몰락도 지금 구도를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죠. 반기문 호에 함께 탑승하면 이제 되는 줄 알았던 보수 유권자층이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길을 잃고 그 이후 한교안, 안희정, 안칠수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혼란을 겪으며 보수 유권자층이 보트피플화 되는 것이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시작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전 5시 35분 정도에 구속됐습니다. 재청구 끝에 영장이 나온 거죠. 자,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과 공모했던 1966년의 사카린 밀수 사건.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이병철 회장이 구속됐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인과의 법적 단죄는 최소한 50년 전에 이루어져야 했던 게 반세기 동안 지연됐던 겁니다. 반세기 동안 지연됐던 정의였기 때문에 50년 전에 축하 공연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김 시스터스에게 감사드리고. 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런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철렁철렁 하셨을 텐데
알고도 들어도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심장에 무리 가는 분들에서 저희가 오늘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듣고 방송을 이어가기로. She's gone. 네, 가사 첫 줄로 이제 충분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날짜가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대선 날짜를 확정한 건데요. 그리고 자신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압도적 대선 승리로 오늘의 선택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유승민 오늘 이 순간부터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용감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당의 후보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들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용 회장의 구속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법적으로 예약한 것과 마찬가지인 사건이었죠. 예. 세월호의 아픔, 또 국정농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까막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 안철수, 양당 기득권 세력들 물리치고 새로운 정치 시대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보는 저는 누구보다도 굳건한 보수입니다. 정통 보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보도 해야 했고 또 사표론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이미 정권 교체 해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